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양의 장맛비가 예보됐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이틀간 이어지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내릴 수 있겠고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오늘과 내일은 모쪼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흐려도 한낮에 기온 29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고요. 내일은 낮 최고 기온 27도로 더위가 약간 주춤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 지역특화 재생 분야에 원주시 태장 이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알아보고요. 한국현대문학의 거장 박경리 작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7월 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환경 미래차 부품 산업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 묵계리에 2030년까지 193억 원이 투입돼 인버터와 감속기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의 정밀 분해와 결함을 분석하는 시험평가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핵심 부품의 상태 진단부터 결함 원인 분석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12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박길선 도의원,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홍성기, 더불어민주당 정재웅 도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국민의힘이, 행정문화 등 3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맡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원주 흥업대학타운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들여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와 원주시는 내년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흥업대학타운 조성 사업은 대학 3개가 밀집한 원주시 흥업면 일대에 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택지 개발과 도서관 등 주민 공동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이 지난 2일 평창군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에서 제선충병을 확인하고 반경 5km 안의 고사목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평창과 인접한 강릉, 정선, 영월, 홍천, 횡성 등 5개 시군에서 제선충병 예찰과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나무 제선충병이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어 산림당국의 방제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원주시 태장 이동이 선정됐습니다. 과거 미군기지였던 캠프롱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의 방향성과 앞으로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철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원주시 태장 이동이 선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예,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태장 이동이 어떤 지역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실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원주시 안에 이제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원주천이 남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원주천과 흥양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강북 지역으로, 그래서 시청에서 거리를 보자면은 한 7km 정도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아마 횡성에서 넘어와서 처음 만나는 곳이 아마 태장동일 겁니다. 예. 네. 이 인근으로는 뭐 호저, 소초,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우산, 태장 일동과 인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 태장동이라는 이름에서 태장이라는 이름이 무슨 어떤 유래에서 이 명칭이 됐을까, 이제 그게 또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한데, 예, 예. 원래 이제 이 지역에 그 성종대왕의 왕녀 태실이 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보통 태실이 있던 마을을 뭐 태봉리라고 했거나 또는 태장리라고 했다는 그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원주시 북방에 위치한 그 지역 이름이 상태장, 중태장, 하태장 이렇게 3개 부락이 있는데, 이게 아마 북두칠성 별자리 인접한 삼태성 모양으로 형성돼 있어서 네. 태장이라고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원주 네. 이외 지역에서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번 선정으로 태장 이동 도시재생 사업이 큰 틀에서 어떻게 추진되는 걸까요? 아마 이번 사업은 이제 올해 선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하는 것들은 27년부터 시작돼서 2030년까지 2030년까지 4년간 그 마중물 사업비 21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네. 태장 이동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곳은 캠프롱 시민공원에서 아래 그 흥양천까지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캠프롱 시민공원에는 약 2천억 정도의 사업비로 시민공원이 조성되고 있어서 이 시민공원과 연계한 환대산업 특화마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웰컴센터, 별별 놀이터, 별별 상점, 은하숲길, 별별 커뮤니티 센터, 모두의 광장 등 환대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와 또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태장 이동만의 차별화된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장동은 과거 캠프롱 미군 기지가 있었던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기지 반환 이후에 이제 시민공원으로의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런 부분이 이번 사업과는 어떤 연계성을 갖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원래 주한 미군 반환 공여지였습니다. 미군 부대 캠프롱이 있던 자리에 캠프롱 시민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그 시민공원 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작년에 개장을 했고요. 또 현재 원주시립미술관, 또 북부권 청소년 문화예직, 또 북부권 복합체육센터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까지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완공이 될 거이고, 또 그 지역의 그 시민공원 안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공원만 왔다가 거기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하는 게 아니고 마을로 내려와서 마을 안길과 지역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웃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해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더 늘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도시재생 사업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태장이동 사업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원주시 도시재생 사업이 현재 4개 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대부분 이제 완료가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쪽 지역하고 조금 비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학성동과 우산동에서 진행했던 일반 근린형이라는 사업이었고요. 또 봉산동은 주거지 지원형이라는 그런 유형으로, 또 중앙동은 전통 시장이 있어서 중심 시가지형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장 이동은 지역 특화 재생이라는 그런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역 특화 재생 사업은
역사, 문화, 산업 등 다양한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수요 특색에 따라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태장 이동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원주라는 도시가 시작된 곳이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시대 성종의 왕녀 복란에 태실이 있던 자리. 태실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터전. 그래서 이제 양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곳이었었고요. 네. 또 한국 전쟁기 때는 이독 피난민의 주요 정착지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55년부터는 미군기지 캠프롱이 주둔하였고, 또 70년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다문화 가족이 오면서 타지역 근로자라든지 다문화 가족 등이 유입하여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뭐 공통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태장 이동은 원주 가장 북부 지역에 있으면서 북원주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지역이어서 환대의 그런 마을이었구나, 환대의 도시였구나, 이런 취지에서 이제 도시 브랜드를 환대의 도시로 하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환대산업 특화마을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가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사업과 계획들이 추진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환대라는 의미가 여러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캠프롱 시민공원 일부가 공유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마을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캠프롱 시민공원 하단부와 마을 입구까지 또 마을까지 연결되는 그런 전체 구역을 가지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캠프롱 시민공원 안에 방문객 환대와 또 체류 공간을 조성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방문객을 맞이하는 웰컴 센터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별별 놀이터라는 환대형 놀이 거점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또 2차로 이제 마을로 들어와서는 마을 내에 다양한 볼거리 또 체험거리들을 제공하게 되는 그러한 지역 상권 활성화 공간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는 별별 상점, 또 은하수길, 또 별별 커뮤니티 센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주민과 또 방문객들이 같이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문객을 위한 기반 시설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 정주 여건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냥 단순하게 외부 관광객들만을 맞이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특히 환대라는 것은 마을 주민들에 대한 환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태장 이동 마을에 환대하는 마을을 조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마을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골목길 도로 환경 개선이라든지 생활 안전 기반 시설 확충이 추진되고, 또 그 안에 별별 사랑방이라는 그런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마을 코디네이터를 배치를 해서 지역 소통 공간이자 또는 아무래도 상가가 많이 밀집돼 있어서 상가 입지 분석이라든지 재창업 상가에 대한 도움들을 주는 그런 상가 활성화 공간으로서의 그런 역할들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을 찾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생활 인구 증가와 전입 인구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내용 살펴봤는데요. 사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부분 포함해서 오늘 마무리 말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정현종 시인님이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마무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센터장님 덕분에 오늘 아침 출근길 비와 함께 또 이렇게 낭만적인 시도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자, 태장 이동은 오랫동안 발전이 정체된 지역이기도 하죠. 과거 미군 기지 일대와 오래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환대라는 키워드를 이끌어낸 발상의 전환이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원주우체국이 한국현대문학의 거장이자 원주를 대표하는 인물인 박경리 작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한 우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별한 우표 발행이 된다는 소식인데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된 걸까요? 네, 사실 요즘은 직접 편지 쓸 일보다는 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실제 우표를 보거나 써본 지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우표는 우편물을 보내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시대를 기념하고 역사를 기억하는 문화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우체국은 지역의 소중한 유산과 명소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기획 우표들을 꾸준히 제작해 왔는데요. 지난 2023년에는 아름다운 원주 팔경을 주제로 한 우표를, 그리고 2024년에는 강원도의 명소를 주제로 특별 우표를 발행해서 시민들과 또 우표 수집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박경리 작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선생의 숭고한 문학 정신을 기리는 기념 우표를 기획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주는 박경리 작가가 토지문학관을 설립해서 후배 작가들을 지원하고 여생을 보낸 터전입니다. 원주 우체국 박유미 우편영업실장에게 이번 우표 기획 취지 들어보시죠. 예, 박경리 선생님은 소설 토지의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소설 토지는 구한말부터 광복까지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의 한과 생명력을 총체적으로 그려내어 한국 현대문학사에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암으로 투병 중에도 집필을 멈추지 않았을 정도로 선생님은 작가로서 집념이 대단하셨고요. 토지문화관을 설립해 후배 작가들이 오로지 집필에만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 제공하시면서 마지막 여생을 이곳 원주에서 보내셨습니다. 이런 박경리 작가님의 한국 문화사적 의미와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셨던 점을 전국에 알리고자 이번 우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주우체국에서는 그동안 2023년도에 원주 팔경과 2024년도에 강원도의 명소를 주제로 한 특별 우표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한국 문학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또 원주의 큰 어른이셨다는 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기획된 것 같은데 우표 디자인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박경리 작가가 대표 작품인 소설 토지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민족의 한과 생명력을 그려내면서 한국 문학사의 이정표를 세운 점, 그리고 박경리 작가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작은 생명도 존중하는 생명사상, 이런 것들을 우표에 담아내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우표에는 단순히 작가 얼굴만 담은 게 아니라 박경리 선생의 삶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서 구성이 됐습니다. 전체 구성은 작가 박경리와 인간 박경리라는 두 가지 테마를 두고 토지 탈고를 앞두고 원주 옛집에서 찍은 박경리 작가의 모습, 토지 역대 출간본, 집필 과정 사진, 또 마지막 원고 사진처럼 문학적 발자취를 담은 우표 28개 종류가 제작이 됐습니다. 또 우표첩과 안내카드도 함께 제작돼서 이 작가의 작품 세계와 그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 자료도 담아서 소장 가치를 높였는데요. 박경리 작가의 삶과 그리고 평소에는 동물도 무척 사랑하면서 또 따뜻한 면모가 담긴 인간 박경리의 삶, 이렇게 두 가지 테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원주우체국 박유미 우편영업실장에게 들어보시죠.
박경리 선생님의 대표 작품과 육필 원고, 집필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작가 박경리를 표현했고요. 특히 동물을 사랑하는 모습과 인간미가 묻어나는 유품의 이미지를 이용해 생명과 자연을 마주하는 인간 박경리의 따뜻한 면모를 표현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표 판매는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예약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서 제작한 후에 8월 중으로 배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원주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박경리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내용이 팝업으로 게시되어 있는데요. 우표 가격 등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 클릭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우체국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749-2741번부터 2742번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우표는 한정 예약으로 접수를 받아서 제작이 되는 건데 신청 기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기념 우표는 7월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 동안만 예약 신청을 받아서 주문된 수량만큼만 제작을 진행합니다. 이 제작이 완료되면 8월 중으로 가정에 배송되는데요. 또 우표 마니아 분들뿐만 아니라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의 예약 주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원주와 또 우리 역사에 박경리 선생이 남긴 가치를 함께 추억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의 성원과 신청이 이어지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죠.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밤 횡성의 밤하늘 아래 펼쳐지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요? 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오는 11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횡성 아는면 아는찐빵 모락모락 마을 일원에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별빛 행성 행사를 진행합니다. 별빛 행성은 횡성의 청정 자연 환경과 밤하늘 자원을 접목한 야간 콘텐츠로 참가자들에게 아름다운 밤하늘을 즐기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네, 별빛 행성이라니까 참 낭만적인 행사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지 접수 방법과 함께 안내해 주실까요? 네, 행사 하이라이트인 천체 관측은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공예 체험 프로그램은 오후 5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아는 찐빵 만들기 체험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하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의 명물인 찐빵도 만들고 또 별을 바라보면서 여름밤의 낭만을 한껏 느껴볼 수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 소식 들어봤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횡성군 청년센터에서 영어회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요? 네, 횡성군 청년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외국어 역량 강화와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영어회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기존의 문법 암기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즉시 활용 가능한 회화 중심의 실용 어학 교육으로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7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 과정으로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횡성군 청년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직장에 재직 중인 만 18세부터 45세 이하 청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횡성군 청년센터에서 영어회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는 소식이었고요. 또 횡성군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서포터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와 지원, SNS 활동,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제안 등을 통해 도시재생 성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온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횡성군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지역 내 각종 기관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역의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횡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끝으로 횡성문화체육공원 내에 은가람 물놀이장 개장 소식 안내해 주시죠. 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기는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은가람 물놀이장은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보호자는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 운영 기간은 다음 달 8월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우천시는 휴장이니 참고하시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며 많은 이용객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깨끗한 이용 문화에 동참하고 가족과 함께 도심 가까운 곳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횡성군 SN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